그날의 시작. 아이고,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하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3주기 제삿날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큰아들네 가족, 작은아들네 가족, 시누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15명이 넘는 식구들이 우리 집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날을 몇 번이나 치러왔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처음엔 떨리고 어색했던 제사 준비도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 누구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은 뭘 먹어야 하는지, 모든 게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죠. 여보, 고생이 많아. 남편이 뒤늦게 부엌에 나타나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고작 그 한마디였어요. 3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저는 혼자 모든 걸 준비하고 남편은 손님들이 오면 그제서야 나타나서 우리 집사람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죠. 손님들의 도착. 오전 10시쯤부터 하나둘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님,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시누이가 감탄하며 말했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우와, 대단하세요. 라는 말뿐이었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칭찬은 많이 해주지만 실제로 손을 보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어른들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물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아이들이 흘린 것은 없는지 살펴봤어요. 엄마, 물 좀요. 고모, 이거 더 없어요? 형님, 휴지 좀 주세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소리들에 저는 마치 웨이터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사의 시간. 오후 2시, 드디어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제자리에 놓고 향을 피우고 가족들이 차례대로 절을 올렸어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성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올리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선영아, 고생이 많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칭찬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의 분주함. 제사를 마치고 나니 본격적인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상의 음식들을 나눠서 다시 상차림을 했어요. 뜨거운 국물은 다시 끓여서 내고 차가운 음식은 새로 꺼내고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죠. 어머,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형님 손맛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요리 잘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흐뭇해했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수고를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더 가져와 이것도 좀 하는 말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식사를 마치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어요. 설거지는 제가 다 해야 하는 몫이었지만 가족들과의 대화도 나누고 싶어서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이런 날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겠어요? 거실에서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며 정치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여자들은 아이들 교육 얘기, 시댁 소식들을 주고받았어요. 저도 그 사이에 끼어서 대화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 고기값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 왠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대화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폭풍. 설거지를 거의 끝낼 무렵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큰 목소리였어요. 술을 좀 드신 것 같았거든요. 다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혹시 승진 소식이라도?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라도? 온 가족이 남편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더니 너무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혼하자. 순간의 정적.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아까까지 떠들썩했던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고, 어른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이혼하자고? 시어머니 제삿날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인 것처럼 너무나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온 것이, 그래, 그러자.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제 귀에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여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보 뜻대로, 이런 식으로 말하던 제가,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춤을 춘 거예요. 팔을 흔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웃으면서요. 마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선영이 너 정신이 나갔나? 신우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가족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3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제 마음이 갑자기 풀려난 것 같았거든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봐라, 내가 괜히 이혼하자 했냐? 저 꼴 좀 보라고. 남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활발하게 춤을 췄습니다. 마치 맞아,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왔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드디어 제가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제삿날에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32, 새댁 시절의 기억. 제 이름은 선영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새댁이었던 32살 때를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가득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남편과 손잡고 걸으며 다정하게 대화하고 함께 요리하고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꿈꿨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혼 초기에 저는 매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 이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남편의 일상이 궁금했고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별일 없어? 밥 먹자.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겠구나. 이해해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더욱 신경 써서 밥상을 차리고 남편이 편안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었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며칠 전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뭘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왔구나. 그런데 손에 든 게 고작 그것뿐이야?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잘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 준비. 결혼 후 첫 번째 시댁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였죠. 저는 며느리로서 첫 번째 큰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나물 무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는데 그게 시댁 방식과는 달랐던 거죠. 다시 해. 우리 집 방식대로. 그날 밤 저는 거의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다시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을 때까지 나물을 무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될 때까지 전을 부쳤어요.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말씀 잘 들어. 그게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도움은커녕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였죠.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딸이었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첫째가 딸이네. 아들을 빨리 낳아야겠어.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하신 첫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 마음은 콩알만큼 작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동조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침묵만 지켰어요.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산후조리한다고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애 키우는 법도 배워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지. 산후 2주 만에 저는 다시 부엌에 서야 했어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요즘 여자들은 너무 나약해라고 하시며 저를 부엌으로 내보내셨어요. 두 번째 아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현실. 2년 후에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도 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실망은 더욱 컸어요. 이번에도 딸이야? 아들을 낳을 생각은 없나? 마치 제가 일부러 딸만 낳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시어머니의 편을 들기 바빴거든요. 아이가 둘이 되니까 집안일은 더욱 늘어났어요. 기저귀 빨래, 이유식 만들기, 밤중 수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사 때마다 저에게 모든 음식 준비를 맡기셨어요. 며느리가 하는 게 정성이 들어가지. 시댁 어른들이 만족해야 조상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10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에요. 10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시댁의 모든 제사 음식 만드는 법, 어른들의 취향, 집안 대소사의 규칙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늘어났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슬픈 건 눈빛이었어요. 생기 하나 없는 꺼져버린 눈빛.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혼자 중얼거렸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뭐라고? 혼잣말 하지 말고 저녁 준비나 해. 그때도 남편은 제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20년 차 더 깊어지는 외로움. 결혼 20년이 되던 해였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치매 증상이 시작되신 거죠. 저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선영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끔씩 시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만큼은 제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다음 순간이면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짜증을 내시곤 했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니 간병조차 모두 저에게 맡겼어요. 당신이 더 세심하잖아.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모든 핑계가 회사 일이었어요. 정작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TV만 보고 있으면서도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이에요. 병원에서 3개월을 간병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병실을 지켰죠. 죽물, 약, 모든 걸 제가 챙겼어요. 선영아, 고생 많이 했구나.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뭉클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해 주신 거였거든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좀 편해졌네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채로요. 나의 소박한 욕구. 30년 동안 제가 원했던 건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선영아,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들을 알아봐주고 고마워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정성껏 밥을 차려도, 아무리 깨끗하게 집을 치워도, 아무리 완벽하게 제사를 준비해도 남편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일 뿐이었어요. 40대 체념의 시간. 40이 넘어서는 아예 기대를 접었어요. 에이, 뭘 바라나? 이게 결혼 생활이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살았어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했거든요. 모두들 남편이 바람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면 된 거야. 돈만 벌어오면 고마운 거지. 뭘 더 바라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내가 욕심이 지나친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가끔씩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워하고
배려하는 부부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50대 공허함의 절정.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과 둘만 남게 된 거예요. 대화할 거리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서로의 내면을 나눈 적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녁 식탁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30년 동안 남의 엄마, 남의 아내, 남의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순을 바라보며 나의 예순이 다가오면서 더욱 절실해졌어요. 제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고마운 줄을 몰라.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없어. 그러면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남편의 인정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이해해줘도 정작 남편이 모르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시어머니 제삿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던 순간, 우리 이제 이혼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머리 위로 찬물을 한 바가지 들이부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이라고요?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제삿날에 그것도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정말로 이혼하자고 했나요? 가족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시누이들의 당황한 표정, 조카들의 놀란 얼굴, 큰아들 며느리의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노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할까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10년 전이었다면 문득 1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여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이혼은 안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을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존심 따위는 내팽개치고서라도요. 왜냐하면 그때의 저에게는 결혼 생활이 전부였거든요. 남편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이혼이라는 건 곧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눌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기묘한 자유의 느낌. 남편의 이혼하자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도는 동안 저는 놀라운 감정을 느꼈어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었어요. 아, 드디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마치 오랫동안 끌어온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 같은 안도감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것, 시댁 어른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던 것, 늘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여야 한다는 부담감.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졌어요.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순간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참고 견뎠던 것들, 제 자신을 죽이며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요.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자유야. 진짜 자유가 왔어. 그 목소리는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진짜 마음의 소리였어요. 그동안 숨겨두고 있던, 아니 숨겨둘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의 목소리였죠. 더 이상 눈치 보지 마. 더 이상 참지 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혼 선언을 들었을 때 슬프거나 분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후련하다니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당황해할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선택의 기로. 그 순간 저는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하나는 예전에 제가 택했을 길이었어요. 슬픔과 분노에 무너져서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 결혼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 가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더라도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하나는 웃으며 새로운 길을 나서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잠깐 망설였어요. 3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동안 좋은 아내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당당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지금이 기회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30년 전 결혼식 날의 기억. 갑자기 3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함께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죠.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단 한 번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이 식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존중도 없었다는 게 더 슬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남편을 존중했어요. 남편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남편의 편의를 봐주고 남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존중해 준 적이 없었어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제 수고는 당연하게 여겼고 제 감정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시선. 주변을 둘러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평소에 저를 참 착한 형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저의 속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감정보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조카들은 당황해했어요. 갑작스러운 어른들의 갈등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예상 가능한 반응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울면서 매달릴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기절이라도 할까?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예상 가능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 안에 다른 사람.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제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시댁 제사도 안 지내도 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상 차릴 필요도 없어. 남편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어요. 30년 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했을 뿐이야.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요. 운명적인 순간의 결정. 모든 생각이 정리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바라봤던 그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요. 하지만 저는 그 확신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었어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그러자 두 번째 말이 나올 때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당당한 목소리였죠. 남편의 표정이 살짝 당황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분명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춤추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춤을 춘 거예요. 팔을 위아래로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고 발을 까딱거리면서요. 마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면서요. 웃음도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기쁨이었어요. 자유야. 드디어 자유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더욱 신나게 춤을 췄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제가 드디어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슬픔과 분노에 무너지는 대신 웃으며 새로운 길을 나선다는 선택을 말이에요. 가족들의 당황한 표정, 남편의 어이없어하는 모습, 모든 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춤추는 순간의 전율. 그래, 그러자. 제 입에서 나온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춤을 춘 거예요. 팔을 좌우로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고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요. 마치 신나는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몸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고, 오직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더욱 자유롭게 몸을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제 영혼이 드디어 날개를 펴는 순간이었어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진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시원한 웃음이었죠. 주변의 시선들. 하지만 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당황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제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당혹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가 알던 형님이 아니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카들은 아예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했던 고모가 갑자기 춤을 추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른들의 수군거림. 나이 많은 시댁 어른들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어요. 시아버지의 형님뻘 되는 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네. 그 말을 들은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왜 저러지? 평소에 워낙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그들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렸어요. 30년 동안 참 착한 며느리 말. 잘 듣는 며느리라고 칭찬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이상한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저의 마음 상태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30년 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는 판단만 내리고 있었죠. 남편의 냉정한 승리감.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조롱하는 듯한 승리감에 찬 그런 웃음이었어요. 봐라, 내가 괜히 이혼하자 했냐? 남편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마치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요. 저 꼴 좀 보라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제가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마자 저 꼴이라고 표현하다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저 관리 대상이었다는 걸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말 잘 듣는 존재로만 여겨졌다는 걸요. 제가 조금이라도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곧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남편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러게 역시 이혼하는 게 맞네라고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망신이라는 무게.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걸요. 30년 동안 쌓아온 좋은 며느리, 현명한 아내라는 이미지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가족들은 저를 그날 갑자기 이상해진 여자로 기억할 거예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까까지의 해방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괜히 춤을 췄나? 그냥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부모 뒤로 숨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사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이 가족들 사이에서 저의 자리는 이미 없어졌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다시 앉을까 하는 고민. 춤을 멈추고 서 있는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냥 다시 앉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제가 잠깐 충격을 받아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그러면 어쩌면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남편도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라고 할 수도 있고, 가족들도 역시 우리가 아는 형님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 손이 의자 등받이를 향해 움직였어요.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이 모든 시선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의 습관이 저를 다시 안전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어요. 말썽 부리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있는 그 익숙한 자리로요. 가슴속 깊은 곳의 목소리. 하지만 바로 그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어요. 30년 동안 숨어있던 제 진짜 마음의 소리였어요. 이제야 진짜 너를 보여줬는데 다시 숨을 거야? 맞았어요. 아까 제가 춤을 춘 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온 제 진짜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저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제 너는 자유야. 그 목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다시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 나는 이상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정상이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이야. 새로운 불꽃의 점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억울하고 서러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분노였어요.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남편의 젖골 좀 보라고라는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는 30년간의 저를 향한 진짜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존중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애정도 없는 그저 조롱과 멸시만 있었어요.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지?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30년 동안 애타게 원했던 그 인정이라는 게 사실은 받을 가치가 없는 거였다는 거리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인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그에게 저는 그저 관리하기 쉬운 며느리감이었을 뿐이에요. 가족들의 진짜 모습, 주변 가족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요. 30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요? 제사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아플 때마다 간병을 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자마자 이렇게 쉽게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헛된 노력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고장나자 바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도구 말이에요. 불꽃이 타오르다. 가슴속의 불꽃이 점점 더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 이런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필요 없어.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내가 춤춘 게 뭐가 이상해? 기쁜데 춤추면 안 돼?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몸을 흔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더욱 당당하게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반응이 재미있기까지 했어요. 30년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제 가슴 속의 불꽃은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꽃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위축된 선영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선영, 당당한 선영,
자유로운 선영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바라보는 이 순간부터였어요. 그날 밤의 고요한 성찰, 제삿날의 소동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제가 춤을 추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들, 남편의 차가운 말들. 정말로 괜찮은 걸까? 혼자 남은 집에서 문득 의심이 들었어요. 아까 그 순간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마치 몇 시간 전에 이혼 선언을 했던 것도 제가 춤을 췄던 것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요.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한 걸까? 서랍 깊숙한 곳의 보물.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친정 엄마의 편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편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힘들 때 읽으라고 하시면서 건네주신 편지였죠. 하지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니 정확히는 읽기가 무서워서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두고 있었거든요. 가끔 그 편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오늘은 읽어봐야겠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랍으로 향했어요. 맨 아래 칸,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해둔 그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가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어머니의 예쁜 글씨로 선영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한 줄 한 줄 정겨웠어요.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첫 문장부터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이런 날이 올 걸 미리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선영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너를 너무 착한 아이로만 키운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배려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평생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나다운 선영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 사람만 참고 견디는 건 결혼이 아니라 희생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용기 있게 내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 시대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어머니는 달랐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장, 그리고 편지의 중간 부분에 있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선영아, 내 삶은 내 거란다. 남편의 것도 시댁의 것도 아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건 진짜 인생이 아니야.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은 내 거란다. 정말 그랬어요. 제 삶은 제 것이었어요. 남편이 결정할 수도 없고
시댁 식구들이 판단할 수도 없는 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춤을 추며 그래, 그러자고 말했던 그 순간에요. 잊고 있던 자존심의 부활.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자존심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만큼 너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절대로 그걸 잊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어요. 아이들도 사랑했고 시댁 식구들도 정성껏 대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참아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일 거야.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더 잘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식이었죠. 다음 날 아침의 결심.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어요. 오랫동안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편지는 제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어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의 편지가 제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딸한테 전화해야겠어. 딸과의 전화 통화. 아침 9시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일을 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시댁 식구들 중 누군가가 이미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엄마예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큰 고모가 어제 전화하셨는데 역시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큰 시누이가 딸한테 전화를 했다니요. 뭐라고 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다고.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춤을 추셨다고. 엄마, 정말이에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정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딸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제 대답에 딸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의 진심 어린 지지. 엄마,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걱정했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하고 할머니나 고모들도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딸이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셔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어제 큰고모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드디어 자기 마음을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 이제라도 당신답게 사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엄마를 지지할 거예요. 조력자의 등장. 딸의 그 말은 제게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30년 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 제 딸만큼은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춤추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직한 감정 표현을 하신 거예요. 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오래 참으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실 때가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딸의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았어요. 엄마 인생을 사실 때가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때가 되었어요. 새로운 확신. 어머니의 편지와 딸의 지지를 받고 나니 어제의 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단단한 확신이었어요. 제가 춤을 춘 것도, 그래, 그러자고 말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직했던 순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제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30년 동안 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었어요. 진짜 저는 훨씬 당당하고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편지는 제게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었고, 딸의 지지는 현실적인 힘을 주었어요. 내가 춤을 추며 웃을 때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이제는 확신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걸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제가 그래, 그러자고 대답한 것도 춤을 춘 것도 모두 옳은 선택이었어요. 30년 동안 억눌렸던 제 진짜 모습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모습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3일간의 침묵. 제삿날 사건 이후 3일 동안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 3일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밥상을 차려놔도 남편은 그냥 먹고 나갔어요. 잘 먹었다는 말도 없이요. 저도 굳이 다녀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30년 동안 억지로 나눴던 그 형식적인 대화들보다 이 정직한 침묵이 훨씬 나았어요. 그동안 저는 딸과 매일 통화했어요. 딸은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어서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대화는 해보셨어요? 아니, 서로 할 말이 없더라. 엄마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딸의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서류를 들고 온 남편. 넷째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약간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뭐예요, 그게? 제가 먼저 물었어요. 이혼 협의서야. 남편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벌써 준비하셨네요. 저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도장 찍어.
남편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였어요. 서류를 바라보며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바라봤어요. 두꺼운 서류였어요. 법무사 사무실 도장이 찍혀 있고 여러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문서치고는 너무 간단해 보였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반반이야. 집도 반반, 적금도 반반.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위자료는? 없어. 서로 잘못이 없다는 걸로 하자. 남편의 대답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서로 잘못이 없다고요? 30년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 왔는데 서로 잘못이 없다고요? 하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더 오래 얽혀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다 서류를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 첫 번째 집에서 처음 해준 아침밥. 남편이 맛있다고 해줬던 그 기억.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첫째 딸을 낳았을 때의 기쁨.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아기를 바라보며 웃었던 순간.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하셨지만 남편은 딸을 예뻐해 줬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여행을 갔던 기억들도 떠올랐어요.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고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순간들. 그때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아픔의 기억들. 하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들도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야단치시던 날들. 남편은 언제나 침묵했어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열로 알아누워 있는데도 밥은 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남편.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혼자 가야 했던 날들. 다른 가정은 부부가 함께 오는데 저는 늘 혼자였어요. 남편이 바빠서요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정리했던 것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외로움의 기억. 가장 아픈 건 외로움의 기억들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도 느꼈던 그 깊은 외로움.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던 그 기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수 없었던 답답함.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늘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 남편은 이런 일도 같이 해줘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꼈던 부러움과 서러움.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고 나서 느꼈던 그 텅 빈 공허함. 이제 정말 남편과 둘만 남았는데 대화할 거리가 없었던 그 막막함. 하지만 동시에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던 모습들,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던 순간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따뜻한 시간들. 비록 남편과의 관계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웠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두 딸 모두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서 좋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돌봤던 것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그분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펜을 드는 순간,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던 저는 조용히 펜을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을 보니
제가 망설이거나 울거나 할 거라고 예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정말 서명할 거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왜요? 여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건 그렇지만 남편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궁금했거든요.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 같지 않아.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부부 같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남편의 진짜 이유.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회사에 새로운 여자가 있어.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연애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편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분을 느껴. 남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우리는 정말 남남이라는 걸.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짜 이유를 들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모든 걸 다 주면서 살았는데 결국 다른 여자 때문이었구나. 그것도 연애도 아닌 그냥 대화가 편하다는 이유로요. 마지막 선택의 순간. 그래, 이제 그만합시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30년이면 충분히 했어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죠. 펜을 들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시옷, 니은, 이응.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그런데 서명을 하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슬프지도 않고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서명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자유를 얻는 여자라는 것을. 남편의 흔들리는 표정.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실히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당황과 후회, 그리고 뭔가 아쉬움 같은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선영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이제 와서 그런 목소리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불러준 적 없으면서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선택권을 쥔 손. 서류를 남편에게 밀어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가 선택했구나. 30년 동안 늘 남편의 선택에 따라 살았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편한 대로, 남편의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건 저였어요. 제 삶의 선택권을 제 손에 쥐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다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제가 물었어요.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한 달 정도 후에.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하는 거네요. 아니야. 나는 내일부터 따로 살 거야. 원룸 하나 얻었어.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집은 제가 사는 거네요. 응. 재산 분할할 때 내가 집을 가져가는 걸로 했어. 모든 게 너무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몇 장의 서류로 끝나다니.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이틀 만에 온 동네가 우리 이혼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아주머니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분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고, 선영 씨 많이 힘들겠어요. 30년이나 살았는데. 마트에서 만난 옆 동네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제가 밝게 대답하자 그분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하며 힘들어할 거라고 예상했나 봐요. 이상하게도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예상과 다른 하루들. 혼자 지내는 첫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30년 동안 남편 저녁 시간에 맞춰 늦게 자던 습관을 바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아무도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고 오랫동안 못 봤던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뉴스만 봐야 한다고 해서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없었거든요. 점심도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해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고 계란도 하나 풀어서. 남편은 그런 건 음식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혼자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댁으로부터 온 전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조심스럽고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응, 안녕하세요. 저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오빠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신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큰 시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제 대답에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큰 시누이의 말에 저는 약간 놀랐어요. 평소에 큰 시누이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언제요? 오늘 저녁에. 안 되시면 다른 날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저녁이면 괜찮아요. 몇 시에 오실래요? 7시쯤 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큰 시누이의 방문. 저녁 7시 정각에 큰 시누이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큰 시누이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말투였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큰 시누이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얘기해요. 큰 시누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큰 시누이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 형님, 큰 시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사과하려고 왔어요. 사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 시누이가 저에게 사과한다고요? 네. 그동안 형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형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시누이의 진심 어린 고백.
큰 시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제사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저희끼리 얘기했어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큰 시누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후에도 모든 걸 형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간병하는 것까지 저희는 그냥 결과만 누렸어요. 큰 시누이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형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버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숨겨진 인정과 감사.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오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형님이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큰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제사날 형님이 춤추시는 걸 보고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형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30년 동안 누가 형님 마음을 알아줬나 싶어서. 큰 시누이의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오늘 꼭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형님이 해주신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작은 시누이의 등장.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작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저도 왔어요. 작은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가 형님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저도 함께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시누이도 거실로 들어왔어요. 형님, 저도 큰언니랑 같은 마음이에요. 작은 시누이가 바로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형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두 시누이의 공통된 마음. 두 시누이가 함께 앉아 있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늘 그들에게 뭔가를 해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반대였어요. 형님, 사실 저희끼리 맨날 얘기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말했어요. 형님이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맞아요. 특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시누이가 맞장구 쳤어요. 어머니 제사 때마다 형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시는 걸 보면 정말 미안했어요. 저희는 그냥 가서 먹기만 했잖아요. 두 시누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이 제 수고를 알고 있었다니요. 가족들의 진짜 마음.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희도 뭔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워낙 완벽하게 다 해주시니까 저희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작은 시누이도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핑계였어요. 사실은 저희가 편한 걸 선택한 거였어요. 그들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적어도 제 노고를 알아봐주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깨달음. 형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시누이가 말을 이었어요. 형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빠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알고 있어요. 형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작은 시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정말로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남편은 끝내 제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늦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큰 시누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덕분에 저희가 가족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비록 남편에게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제 헌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 형님,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오빠랑은 갈라서더라도 형님은 저희에게 소중한 가족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연락하고 만나기도 해요. 작은 시누이도 맞장구 쳤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30년 동안 의무감으로 대했던 시댁. 식구들이 사실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 그날 밤 두 시누이와 진짜 마음을 나눈 대화를 했어요. 30년 동안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야 진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형님,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형님이 행복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그동안 너무 희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형님을 위해 사세요. 작은 시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헛되지 않은 인생. 두 시누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의 제 삶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남편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 헌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 밤새 만든 음식들, 시어머니를 돌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제가 한 일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0년의 세월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의 평화로운 시작.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매일 아침이 달라졌어요. 알람 소리에 깨어나는 게 아니라 제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요. 보통 아침 7시 반쯤이에요. 침실 커튼을 열면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요. 30년 동안 남편이 햇빛이 눈부시다며 커튼을 꽉 닫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봐요. 예전에는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얼굴이에요.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어요. 선영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이 말이 주는 힘이 정말 커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유로워진 일상의 작은 기쁨들. 아침 식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 위주로 준비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어요. 오늘은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라 먹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달콤한 건 아침에 먹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먹어보니 정말 맛있어요. 커피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바꿨어요.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를 마셔요. 거품이 올라온 라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식사 후에는 제가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봐요. 30년 동안 못 봤던 로맨스 드라마들이에요. 남편은 그런 유치한 걸 왜 보냐고 했었는데 보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새로운 취미의 발견. 지난달부터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거든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굳어서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느라 제대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요가를 할 때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제 몸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딸들과의 새로운 관계. 딸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큰딸이 지난주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는데 예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표정도 좋아지시고. 큰딸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보여? 네, 정말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생기가 넘쳐요. 큰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손자가 할머니 보러 온 거야. 손자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아이는 정직해서 제가 진짜 행복한지 슬픈지 바로 알아채요. 요즘 저를 보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겨요. 둘째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하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빠랑 살 때는 엄마가 늘 눈치를 보셨잖아요. 지금은 진짜 엄마 같아요. 딸들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경제적 자립의 기쁨.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적금도 들고 주식 투자도 조금씩 공부해 보고 있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용돈만 받아 쓰던 처지였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은행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부인,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은행 직원분이 격려해 주신 말이 참 고마웠어요. 지출 계획도 제가 세워요. 꼭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 미래를 위해 모아둘 것.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인간관계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정숙 씨와 특히 친해졌어요.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인데 5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세요. 선영 씨,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외롭기도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요. 정숙 씨가 제게 해주신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정숙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러 가요. 30년 동안 진짜 친구다운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야 진정한 우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 지난달에는 오랫동안 미뤘던 일을 했어요. 집안에 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거든요. 옷장에 걸려있던 남편 옷들, 서재에 있던 책들, 면도기나 향수 같은 소품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좀 서글픈 기분도 들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30년이라는 시간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리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물건들은 깨끗하게 포장해서 큰딸을 통해 전달했어요. 마지막 정리였어요. 새로운 꿈들. 요즘에는 새로운 꿈들이 생겼어요. 하나는 여행이에요. 30년 동안 남편이 여행은 돈 낭비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제주도예요. 정숙 씨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봄에 유채꽃이 필 때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두 번째 꿈은 봉사활동이에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말벗 봉사에 신청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묶여 있는 사슬이 있나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오랫동안 지켜온 의무라는 이름의 습관, 혹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갈등들. 저도 30년 동안 그 사슬에 묶여 살았어요. 이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제삿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요. 용기를 내는 순간. 때로는 웃으며 춤을 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날 춤을 출 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저 여자가 미쳤나? 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었어요. 용기라는 게 꼭 거창한 건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는 것,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어 해보는 것, 미뤄뒀던 꿈을 다시 꺼내보는 것.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 순간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6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경험도 충분히 쌓였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60대든 70대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새로운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도전해보는 새로운 일들,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솔직하게 나눌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새로운 힘이 되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제 삶이 남편의 것이고 시댁의 것이고 아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제 삶은 오직 제 것이에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즐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좋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듣고 싶었던 음악을 틀어보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자신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웃으며 춤을 추는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